이제 문제는 인가 후입니다. 인가 후에는 이제 채권자 목록 변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뭔가 채권자를 추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누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떤 채무는 내가 빠지기가 쉽고, 특히나 이제 거기 연대보증이 이제 뭐 들어가 있다든가 내가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누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 좀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어쨌든 채권을 누락을 했다라는 점을 언제 발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 전이라면은요, 사실은 이제 채권자 목록에 그냥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가 결정이 있기 전 요 사이에 이제 발견했을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미 개시 결정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단순히 내가 좀 혼동해가지고 빼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허가가 나오기는 하는데, 개시 결정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네가 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요, 그 채권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용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큰 채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고 진행을 해서 총채무액 자체를 확 줄여버리고 개시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가 결정 전에는 큰 문제 없이 법원 허가를 받아가지고서는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인가 후입니다. 인가 후에는 이제 채권자 목록 변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뭔가 채권자를 추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때는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락한 채무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변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가지고서는 면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은 모두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가 결정 전에 내가 어떤 채권 누락했다라는 거를 빨리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사무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는 개시 결정 전에 알아차리는 게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채권 누락을 좀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금융기관 채무는 조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다 잡아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놓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개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는 의뢰인이 직접 정리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1차적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 너무 좀 형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면요,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게 뭐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풀면 기존에 내가 받았던 어떤 서류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이나 차용증, 그다음에 뭐 통지서, 공증 서류 등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게 너무 서류가 많고 정리가 안 되게 된다라면은 이 자체를 이제 검토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채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상금 채권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은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법률적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뭐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 이거를 누락하기가 쉬운데요, 내가 지금 법률적 분쟁에 좀 휘말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장래에 발생한 채권들이 있으니 이거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조언을 얻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단 내가 가진 어떤 개인 간의 채무를 정리한다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사인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뚜렷하게 알고 있는 채무는 당연히 포함을 시키시겠지만은, 내가 어쨌든 딱 뚜렷하게 지금 채무가 뭐 있다기보다는 법률적 분쟁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도 검토를 받아보면은 포함시켜야 될 어떤 채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 주체는 그래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디테일한 부분일지라도 계속해서 발굴을 해가지고서는 물어보고 검토받고, 요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누락이
되었다. 근데 이게 이미 인가 결정까지 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를 수습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인가 결정 전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수정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권 누락 자체를 사실은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가 가진 어떤 채무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법률 분쟁 사항이 뭐가 있는지 를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요. 뭐 이거 채권 누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채권 채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정리가 안 돼요 변호사님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고 개인회생 절차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